감기 조심하세요. 옷장을 열어 목도리를 꺼내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할까? 파란 목도리를 할까? 다들 따뜻하게 꽁꽁 싸매고 다니세요. 요즘 날도 추운데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고 해요. 바로 시브랄조 같은 닭 인플루엔자인데요. 이 시브랄조 같은 닭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미친 듯이 아부와 찬양을 하게 된다네요. 특히 남자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자 궁둥이를 주물럭거리는 증상도 나오고요. 땡땡씨 라고 부르는 멀쩡한 사람에게 또라이처럼 화를 내며 지랄병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병신 발음으로 외국어 연설을 하는 것도 중증 증세 중에 하나라네요. 이 시브랄조 같은 닭 인플루엔자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종편은 절대 금지고요. 한복 입은 할머니를 보면 눈을 감으세요. 특히 이 할머니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니 아이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시브랄조 같은 닭 인플루엔자 치료법도 알려드릴게요. 팟캐스트로 라디오 반민특위를 들으면서 맥주잔에 소주와 맥주를 1대5 비율로 말아서 드시면 닭 인플루엔자가 치료된다고 하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이 시브랄조 같은 닭 인플루엔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네요. 우리 모두 예방법과 치료법을 널리 알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아요. 으치! 으치!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정말 안녕 못한 시절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공사 다망한 시절인데 우리 지금 말을 못하지만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근데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참 정당 해산 사실 전 세계 난 정당 해산이 가능한 있잖아요. 나름 이제 막 완전 내전 중이거나 부족 국가거나 막 이런 게 아닌 한은 정당 해산이라는 걸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가 있어요. 전 잘 몰라요, 사실. 아니 정당 해산법은 존재하죠.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들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 네. 그러니까 뭐 존재는 한다라고 네. 보여지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당을 결성할 자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정당을 결성해서 정권을 추구할, 그냥 얘기하자면 집권 야욕을 가질 정당은 당연히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헌법이 보장하는 한 사실은 약간 헌법 자체에 모순되는 지점이에요. 정당 해산과 관련된 거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까는 사실 정당 해산이라는 거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거의 무력화된 법안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정당 해산법이 존재하더라도 해산 내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건 정당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주된 목적인데 원용을 잘못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안 그러면은 개나 소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정당 그럼요. 해산권을 들고 나올 것 같으니까 정당 해산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서 그죠? 실질적으로 진짜 이 사회에 위해가 되는 그 전복할 만한 이런 것이 경우에만
하는 거고 사실은 선거에서 국민 지지 2% 이하의 정당에 대해서는 실제 소실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국무회의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다사다난한데 이런 거 갖고선 새벽에 해서 전자결제하고 막 이런 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국민들 일반적 여론도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슨 이제 이미지 더 씌우기가 존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떠나서 심판은 국민이 선고를 하면 되는 문제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근데 이게 뭐- 공감되죠. 그죠. 연일 이제 보수 언론들이 지금 이 진보당 관련해 갖고 진보당 왜 내란 단체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막 써내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진보당의 지지율은 좀 계속 약간씩이라도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당원으로도 탈당한 사람보다 입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갖고 그 일부에서는 박근혜 씨가 욕인가요? 누구는 다 줄여서 그냥 박 씨라고 하더라. 그래서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합진보당 조직실장으로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엑스맨이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진보당 굉장히 싫어하는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오히려 이걸로 해서 진보당의 결집력을 높여주고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근데 정부가 실제로 그런 게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음.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진보당에. 또 노회찬 씨? 우리 네. 오늘 씨라고 하기로 했죠. 다 모든 사람들을. 아니, 씨라고 하기 겁나졌어. 왜냐면 씨가 욕이라고 하는 거야. 씨 뭐 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씨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막 하잖아. 박근혜 씨 발 조심해. 넘어져. 그래서 아까 그 노회찬 씨 얘기를 하자면 해산될 거면 새누리당은 지금 10백분도 더 됐을 존재다. 이런 얘기 차떼기 했잖아요. 했을 때. 그럼요. 차떼기 했을 때 완전히 산산이 분해됐어야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또 몰랐네. 자, 그래서 진보당 내란 음모에 이어서 해산까지 간 이 상황. 한국 역사에서는 사실 58년도에 진보당이 해산되는 일이 그렇죠. 있었죠. 예. 이게 예전에 이름이 작년에 똑같네요. 예, 작년에 58년 진보당 vs 2012년 진보당 이걸로 해갖고 저희가 방송을 했었어요. 했었죠. 예. 근데 작년에는 해산까지 안 가고 그 진보당 부정. 이게 뭐 하여튼 내분 사건이죠. 그때는 내분을 유도한 사건 이걸로 갖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네요. 가고 이걸로 해서 연일 뉴스가 뜨거워요.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고 하기 정말 모해졌죠. 그 국가기관 대선 개입. 모든 행정부처가 동원된 이 대선 개입 문제를 진보당이 다 빨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뭐 큰 의도 중에 하나였겠지만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진보당 사건으로 계속 연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있잖아요. 진보당이 진짜 내란을 준비했고 전쟁을 위해서 훈련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난 아껴준 거야? 산악훈련. 나 잘 싸울 수 있는데. 그 산악훈련을 할 때 이석기 의원실이랑 이렇게 해갖고 다 그래서 거기 뭐 보위를 위한 뭐를 하고 이러면서 일단은 이 뉴스를 읽으면서 조금 있으면 땅굴 발견되겠는데요? 뉴스 읽으면서 조기 축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되게 많아요. 그 청년회나 이런 데서 운동 모임, 축구라든지 등산 모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그쵸. 것들이 다 이렇게 되고. 그럼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건 뭐라고 할까 얘네가? 그거는 이 민심을 어지럽히기 위한 책동이지. 도시락을 주면서 막 이런 거. 근데 하여튼 전 산악훈련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라반트 새 진행자가 등산을 안 좋아하길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는 그래도 산 자락에 가서 거의 막걸리 우리 등산 이딴 거 싫어하지. 등산, 축구, 뭐 조깅 이런 거랑 우리 맞지 않죠. 우리 굉장히 정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거 등산 모임을 안 한 거 정말 우리가 참 천만다행한 일이다. 안 그랬어 봐. 등치가 뭐 우라만. 우린 덩치 때문에도 특수훈련 받았다고. 그러니까 발목을 특수훈련 굽기를 받았다. 바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또 하여튼 등산한 게 산악훈련이 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뭐 현대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예전 빨지산 수준으로 현대전을 생각하는 거야? 왜 육탄전? 차라리 핸드폰으로 핵을 만든다 그러지? 그러니까. 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핵 실험을 하고 있다고? 아니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터지면 언제 지리산까지 가갖고 게릴라 투쟁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오를 만한 산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도시화가 모두 다 진행돼서. 둘레길, 올레길 이런 걸로 다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무인 폭격기로 지금 미국이 지금도 여전히 무인 폭격기로 사람들 민간인 이렇게 해갖고 미국 언론에서조차 이것은 전쟁 범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터지면 무인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수준이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무슨 땅굴 파고 지리산에서 갑자기 뭐 동굴 파고 있다가 막 이러는 거야? 말도 감자 구워 먹고 케이블카 타고 전쟁하나?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면서 이런 거를 소설이라고 글쎄 몇 페이지를 하래.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석기 씨가 뭐 인상이 무관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장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이.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약간 우리 황선 정도 마스크는 돼야 저 사람이 어떤 그런 걸 도모했구나 이런 걸 믿어질 수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었던데 실제로는 안 봤지만 나 정말 발끈하고 싶어진다. 아니 조중동에 실는 사진을 보면 그렇지만 난 진짜 정적인 사람이잖아. 딱 보기만 해도 그죠? 요즘 페북 사진 봐봐요. 요즘 셀카 장렬이더라고. 난 미쳤는 줄 알았어. 이제 아니 혼자 찍으면 되는데 남편도 찍어. 그거 되게 유행 지난 거거든. 90년도에 유행했던 거 하두리 셀카 포즈 45도 각도로. 그래? 둘이서. 아니 근데 우리 같이 찍진 않았어. 네. 서로 찍어준 것도 아니고 막 차에서도 찍고. 아우. 좀 있으면 이제 음식 사진 올라올 차례인가 봐요. 근데 내가 그 페북 사진을 그걸 바꾸기 전에까지는 사람들이 다 어머 실물이 훨씬 낫네요 이랬는데 그 페북 사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네. 바꾸려고요 조만간 딴 걸로 바꾸고 유행 지났어요. 요즘에 이제 실질적인 내추럴한 그런 사진 찍어야죠. 그래요? 네. 내추럴하면 안 되잖아. 알면서 왜 그래? 근데 저는 정당 해산이라는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정당 해산된 적이 딱 한 번 있나요? 한국에서 한 번 있죠 진보당. 네, 외국에 그것도 국무회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네. 나치가 예전에 한번 해산시키지 않았나요? 독일 공산당 두 번 해산시켰나요? 그러니까 나치의 부활을 막고자 했던 게 1차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독일의 공산당을 해산했던 것이 두 번째고 우리나라는 3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치 이긴 거야? 우리 hitler에 이겼어? 우리 3번이야? 근데 이제 한 번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58년의 조봉암과 네. 진보당의 사건인 거고 이제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모든 정당을 해산시켜 버렸던 두 번의 사례가 있었죠. 대단하죠. 이겼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진보당 해산 정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배운. 오빠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오빠? 네, 오빠랑 오빠랑 아버지랑 했지. 네. 아버지 2번, 오빠 1번.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저는 근데 이걸 그 이승만에서 뿌리를 찾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책을 좀 봤어요. 한국의 정당 정치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초는 미군정 시기였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 해방 전국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당면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목표고 해야 할 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래서 무수한 정당이 정말 우후죽순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는 바로 친일파들이 자신이 우파인 양 하면서 정당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미군정이 그 사령관이 일단은 정당을 만나겠다.
이러니까 막 더 많이 생겨났고 너무 많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당을 등록해라 이러면서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게 기본 한국엔 뿌리거죠. 독일의 네. 사례를 들어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시도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여기가 시초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죠. 네. 아, 자, 그렇구나. 그렇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치 같은 데가 다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 해산과 관련한 법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치가 다시 나치 재건이 사건, 이혁당 재건 이런 거 다니고 거기는 이제 지금도 극우주의자들이 그 있잖아요. 또라이들. 이런 사람들이 나치를 재건하려고 하면 그거를 누르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독재 시대에 대한 청산과 관련된 건데 한국은 그런 의미로 놔둔 정당 해산법을 독재 정당이 악용하는 파쇼 거죠. 정당이 그걸 반대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 세력을 억압하는 걸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웃기는 게 사실 뭡니까 통합진보당의 강령 중에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다고. 이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뭐 북의 뭐 45년도에 북의 지도자가 이걸 대중연설에 썼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 쓴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전에 여운형 선생님이 이미 진보적 민주주의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막 지식도 짧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 같은 말 쓰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일단 쓴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동음 이의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에서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과거의 이것이 아니라 현 시기에 나타나고 미래에서 해결할 모든 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진보의 과제 자체가 새누리당도 시기마다 달라. 마찬가지예요. 새누리당 당대회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이제 얼굴 가리고 그 발언들을 들어보면 무슨 여기에 무슨 민주노총 걸기대회가 아닌가 이런 발언 굉장히 많이 해요. 동지들 총 집결하여 뭐 혁명 분쇄하고 혁명을 이루고 뭐 이런 내용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정당 연설을 할 때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나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란 말이야? 12월 대선 전날 12월 달 작년 박근혜 씨가 혁명을 일으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자기는 쓰면 로맨스고 남이 쓰면 불륜이야? 그래 이런 것들이 쭉 있어갖고 사실상 남과 북이 그 국어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 갖고서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썼다 이런 거. 그래서 박근혜 씨가 계속 한국어 잘 안 하나 보다. 오해받을까봐.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 그만하고 한국어로 된 헌법 좀 읽어보라고. 헌법 좀 읽어보라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거든요. 네. 몇 년 동안 안 만나던 친구예요. 아는 언니인데 저랑 불어 전공이야 혹시? 중국어 전공이에요. 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경남 쪽의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이신 분인데 전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박근혜 씨를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투표했냐 그랬더니 당연히 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박근혜 씨 뽑았지? 이랬더니 자기 안 뽑았대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야 후보 토론만 봐도 그런 빠 같은 애 뽑을 수 없는 거 아니니? 야, 나 진짜 중국어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다. 제발 나가지 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제가 뭔가 정치적으로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지해요. 야, 좀 외국 나가지 좀 말라고 얘기해 줄래? 이러면서 얘기 100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진보당 사건 정말 어이없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석기 씨 예, 이석기 씨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 제가 수원구치소 진짜 많이 가보고 수원법원 진짜 많이 그쵸. 가봤거든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거기 오랫동안 기거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진풍경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 재판을 왜 하는가. 그렇잖아요. 재판을 하면은 죄가 뭐고 증거가 뭐고 이런 거를 게 메인인데 거기서 지금 막 노숙자 같은 사람들 드글드글 해가지고 난리다.
뭐 이런 거나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 이게 무슨 연예가 중계도 아니고. 아니 그래갖고 탈북자들이랑 뭐 하여튼 극우 단체들이 지금 며칠이에요? 9일부터인가? 뭐 날을 새면서 거기서 천막 치고 잠자고 그러잖아요. 방청권 얻으려고. 방청권 얻으려고 그러고 있대요. 전 진짜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하나는 겹쳐진 장면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 58년도에 진보당 조봉암 선생님 재판에 극우들이 와고 왜 법원 앞에서 조봉암을 사형하라, 사형에 처하라 막 이랬잖아요. 왜냐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 그래서 법원에 난입해가지고 난동을 부렸죠.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면서 그런 빨갱이 새끼를 뭐 사형하라고 막 사형에 처하라고 난리쳐서 판사한테 압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이거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법적 판단이 여론에 압박을 받는다고 또 아닌 걸 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뒤집혔잖아요. 결국 사형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그 텍스트를 또 핀 거야. 피고 탈북자들을 내세웠고 왜냐면 본인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고 줄 서서 있기는 좀 춥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인권 엄청 걱정해 탈북자 인권 엄청 걱정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탈북자를 거기 가서 줄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씨발 것들 다 계좌 추적해야 돼. 이렇게 아니 추적할 필요도 없이 얼마 전에 누가 그걸 썼잖아. 맨날 200만 원, 300만 원이 드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재판 때마다. 그거를 자기 SNS에다 썼더라고. 극우 단체. 사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진짜 이거 재정적 압박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썼더라고. 그걸 또 썼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걸린 거지. 이거 봐라.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조직이 된 거지. 그래서 탈북자들이 또 여기선 동원돼서 이석기 씨 재판장에 을 앞두고서는 이 혹한의 추위에 줄 서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전을 하게 짠하다.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동상 까부수는 까부수라며 이제 북으로 들여보내고 이번에 또 걸렸더만 작년에도 걸렸었는데 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가 진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간질 시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완전히 혈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왜 지금인가? 네, 왜 지금인가? 지금 도대체 왜 이 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했지만 우리가 내란음모 지난번에 막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당 해산까지 해산 이렇게 하면서 얘는 도대체 왜 이런 약간 무리스러운 그래서 진보당의 비우호적인 사람조차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진보당으로 더 사람들 결집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할 민주당은 정도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 게 김한길 씨도 박근혜 씨라고 이미 대통령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명시했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다. 박근혜 씨입니다. 대중 연설에도 했어요. 연설 때도 했어요. 다 민주당 당대회 할 때. 근데 이슈가 안 됐어요. 전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정희 씨가 박근혜 씨라고 하자마자 새파란 년이 어디서 박근혜 씨야 이러면서 나온 거죠 이제.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자 그래요. 지금 왜 그런가 이거 얘기 좀 해보죠.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판매치기. 뭐 흔히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정원 부정선거 이거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지금 군도 했다고 하고 뭐 행안부도 했다고 하고 다 지금 하는데 이거 덮으려고 하는 거다. 물타기다. 네, 물타기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물타기였으면 좋겠다 이게. 네. 이 말은 뭐냐면 차라리 물타기여서 그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조작 사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도끼를 품고 진보정당을 정말 해산하고 간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네. 물타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는 것 같냐 통합진보당에 이런 네. 질문을 저한테. 근데 마치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대통령의 측근이나 됐느냐, 뭐 이정희 씨와 매일 독대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질문을 해오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급이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거, 그들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되찾고자 했던 거는 완고한 기득권이죠. 거기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통합진보당이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을 다시 예속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예, 걸림돌인 통합진보당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된 거죠. 이 이제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그 이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네. 그 다음 날 그날 바로 오후에 이제 제출한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네. 그리고 보도 자료를 뿌렸단 말입니다. 법무부가. 30쪽이야 무려. 나는 한국 33조. 33쪽. 내가 봤거든. 나는 한국 정부가 지금 뭐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건 진짜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 자료에 보면 2013년 9월 6일 법무부는 차관 직송으로 TF를 꾸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신속 처리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돼서 9월 6일 날 그냥 문서를 쓰기 위한 준비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닭깎기 마사오라는 말을 한 순간부터 준비된 거다. 그래서 복수다. 이건 물타기다 복수다. 이 사건은 지금 복수전이다. 이게 지금 나타난 목적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 있죠. 예. 차라리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물타기 또는 복수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 그게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죠. 그 내년 지방 선거를 노리고 지금 그래서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 위헌정당 처리를 180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 기본으로 명시돼 있으나 사실 참 잘 지켜지진 않잖아요. 네.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심판은 그 시일 내에 지켜야 하고 말고야 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기본적 명제가 뭐냐. 모든 국민은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서 정당은 자기 목적을 실현할 기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결정은 180일 이내에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떠나서 거기서 한술 더 떠갖고 정당 활동과 관련해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죠. 11월 15일 이전에 해달라고 지금 쌩 날린 거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보조금,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시점이 그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데 이거 그냥 표면적 수사에 불과하다. 정부 보조금 없으면 뭐 못하나? 못할 줄 알아요? 언제 뭐 4.19가 무슨 정부 보조금 있어갖고 그러게 일어났나? 말입니다. 막 이러면 진짜 웃긴 짓이고요. 어쨌든 그 법무부가 쓴 보도자료 자체에도 그 얘기는 있어요. 돈 얘기도 있고 정말 치졸한 차떼기당 출신답게 꼴값이라고 생각해요. 돈 얘기도 있고 지방선거 내년에 출마 못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를 법무부가 직접 썼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지금도 진보당 출신들이 118명인가? 이렇게 또 있잖아요. 기초의회랑에. 근데 평가가 좋거든. 지역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맨날 의정활동비나 축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진출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 왜냐하면 이 정도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모든 국민을 박근혜 편이 아니면 너는 통합진보당 편이지 이걸로 지금 하면서 통합진보당 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국민들한테 일종의 약간 박근혜에게 반대하면 저렇게 낙인 찍히는 건가라는 이런 감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인사가
저는 아까 이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였냐면 김한길 씨가 박근혜 씨라고 얘기했을 때 언론이 무시한 거. 그리고 이정희 씨가 박근혜 씨라고 얘기하니까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이제 박근혜를 존중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예의 없는. 예의 없고 이건 통합진보당 지지한 세력인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을 쫄게 만드는 거 하나 있었지만 또 이 인간 또 저는 윤창중보다 이 사람이 더 대박인 사건을 터뜨렸다고 생각해요. 윤창중은 가서 술 취해서 정말 대박 사건 터뜨렸지만 전반 역사 속에서는 이것처럼 개망신은 없거든요. 프랑스 경찰한테 한 거잖아. 이 집회를 막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절당했어. 그럴 권리가 없다. 씨발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거리를 프랑스 가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사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박근혜 씨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민주적이었냐, 자유민주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김진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통합진보당이잖아 이 사람들.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해라. 뭐 통합진보당 해산하라. 거기에 갔던 모든 사람들의 연명으로 해산하라고 하라. 이걸 한 거야.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닌 거를 증명하라. 다 연서해서 해산하라 이렇게 하면 믿겠다는 거잖아. 병신이에요. 아니 한국에서 언제부터 대학을 이렇게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논리다니. 아니 근데 초등학생도 어쨌든, 이런 논리 안 해. 왜냐면 한국 사회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 너 그럼 개새끼 해봐. 이 논리 있잖아요. 이 논리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씨가 이럴까?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너 그럼 통합진보당이야? 이걸로 지금 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뭔가 반체제적이고 이런 거고 아주 과격한 이미지로 만들면서 너 그럼 택해.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거나 네. 말거나 하면 숨죽이고 사는 거 만드는 거고 말거나 이러면 뭐 내 편을 하든가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갈라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서 자기 이제 주도권하고 중간층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없는 척 하겠다. 근데 이거는 진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판단을 보류했던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또한 이 사람들 거의 말소된 페이지처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분이 이미 우리 분 씨라고 해야 되나? 분 씨도 분 씨가 이야기하는 게 궁극적 목표인 거죠. 국민에게 입 다물라. 입 다문 국민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은 필요 없다. 오염된 국민이잖아. 김관진 표현에 의하면. 이게 최종 목표고 궁극적 실현 난 사회죠. 숙성됐어 그러면. 김대중. 오염 정도가 아니야 숙성됐어. 오염 원이야. 우리는 오염 원이야. 네. 나머지 국민들은 오염될 수도 있는 차단해야 되는 저기고. 엄마, 아빠, 무얼 하셨나요? 성공도 못하고 무얼 하셨나요? 저런 사람 대통령 되는데 왜 착하게 사셨나요? 법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세금을 다 내도 바보 아닌가요? 저런 사람 대통령 되는데 왜 성실히 사셨나요? 위장전이 나도 했더라면 더 좋은 대학을
위장 취업 나도 했더라면 비정규직 안 되었을 텐데 엄마 아빠 대답해 주세요. 부모님 선생님 다 틀렸잖아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어찌 살아야 하나요? 위장전이 나도 했더라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텐데 위장 취업 나도 했더라면 비정규직 안 되었을 텐데 아빠 대답해 주세요. 부모님 선생님 다 틀렸잖아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어찌 살아야 하나요? 엄마 아빠 대답해 주세요. 부모님 선생님 다 틀렸잖아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어찌 살아야 하나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는 이건 물타기다. 다카키 마사오에 대한 보복이다. 복수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지방선거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국내산 중심으로 네. 이 사건을 지금의 사건을 분석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왜 지금인가? 아니 사실 이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부터 하면 10년이 넘었어. 그죠. 강령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때가 더 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인가? 뭐 그때는 민주정부여서 뭐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왜 지금인가가 우리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국내적 사안의 입각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좀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거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결국 한국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맞아요. 한국 역사는 언제 한번 한국 내 상황으로 써진 적이 없어요. 우리 중요한 굵직굵직한 거 다 그렇잖아요.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얘네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인가?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줄을 더 확고히 잡을 수도 있고 네. 이 두 갈래인 거죠. 네네.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왜 한국에 이제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 왜냐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때, 한국 독재 정권의 아버지가 그 끈을 잘라버리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뭐 토사구팽하고 또 다른 싹둑. 개를 준비시켜놨다가 맞아요. 또 개를 갖고 뭐 오죠.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구테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는 형태로 나오거나 이런 게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많았죠. 아니면 뭐 선거를 통해서 뭐 마치 평화적으로 이양이 되는 양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던 모습들도 존재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박근혜는 아니다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
누군가의 씨에서 안 씨에 의해서 특검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네. 그 전부터 국민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센 예. 발언이죠. 정치권에서 특검. 근데 사실 특검을 계속 얘기했고 민주당 특검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 씨가 특검 딱 하자고 특검 하는 도입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거 자체로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맞습니다. 문제는 전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언급도 없고 아는 척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던 인사들이 촛불집회도 안 나왔고. 촛불에도 별로 안 보이잖아요. 사실 예전에 광우병 촛불에 나왔던 사람들조차 안 나오는 정치인들 꽤 있거든요. 저기 무슨 당 안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특검 하자며 그러면 촛불에 나와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같이 이 사람들과 발 맞춰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특검 들고 나오면서 그동안 정말 이 문제에 관심 많았다는 양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아, 뭐냐면 그럼 소설을 쓰면 이런 건가요? 박근혜 씨가 부정선거를 너무 많이 한 거야. 너무 대놓고 많이 했어. 뭐 예를 들면 이제 father, 예, father이죠. 영어 쓰니까. father이 보기에도 이건 덮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민주 세력이나 아니면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쿠데타나 제2의 세력을 준비시키는 거지. 그렇지. 장면 정부 같은 이미지 정부를 준비시켜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가요? 그래서 나는 요즘 포스트 박근혜와 관련해서 이 시국 이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다그쳐야 되는 게 있고 이건 이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 신기가 있나 봐. 내가 자리 깔아야겠어. 네, 내가 반민특위 처음에 그 대선 끝나고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한 거 기억나죠. 저는 이상하게 느낌이 이 여자의 육감적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끝까지 못할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이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갖고 그걸 꼭 네가 그런가요?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제가 바로 다음날 했거든요. 아주 묘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얼굴과 그런 풍기는 그런 게 나 좀 신기 있나? 좀 무신론자한테 신기가 있다니 참 비극적인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 새로운 토사구팽이니까 굳이 개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네. 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요즘 뭐 쥐도 있고 닭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토사구팽이 이후의 개들을 준비를 많이 한다. 빠더도. 빠빠도. 그래서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정국이 보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입장은 안 되니까 외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 부정선거가 증폭되고 있다. 그럼 빨리 해결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얘기가 물론 나왔지만 공개적 주목으로 탁 집어가지고 기사화 헤드라인으로 잡아서 기사화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걸 딱 보면 자 알아서 잘 정리를 하든가 그럼 내려가든가 너 잘 선택해라 판단해라 이런 소린 거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런가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국내 정치 사안에서만 좀 보지 말자 시각을 좀 넓히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주하게 하는 육자회담국의 움직임을 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육자회담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쟤네 왜 저러냐? 역시. 왜 갑자기 육자회담? 너네는? 쟤네 왜 저러냐? 막 이런 이러면서. 건가? 근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정말 치밀하고 이 사회과학적 분석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항상 카드는 다목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역시 반민특위 본질적이에요. 지금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다 이제 똑같은 얘기만 짓거리고 있거든요. 역시 우리 파더까지 가네. 그런 형제 방송에 대해서 짓거린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형제 방송 말고요. 자매 방송도요? 저 사실 팟캐스트를 라디오 반민특위 외에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
채널 A와 네. TV조선 네, 그런 거 가끔 식당에서 보고 제가 사실 뭐 먹고 놀 시간도 바쁜데 팟캐스트까지 들을 시간만이 없어가지고 본질적인 거 들으면 되죠. 네. 예.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육자회담은 재개되는데 북한이 사전 조치를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 시점 달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대화는 조만간 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죠. 네. 그래서 마치 북한의 수용만 있으면 언제든지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된다라는 걸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뭐 일정 정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재개 조건을 가지고 둘러싸는 형국으로 보이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보면 육자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싸움이 있거든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할 거냐 말 거냐의 이 싸움이 본질이지 북한이 사전 조건을 수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 싸움이 지금 아니다. 근데 이걸 조정하기 위한 육자회담의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조태영 대표, 수석 대표,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한국 측이죠. 네. 미국도 가고 이번 중에 중국 가죠. 가죠. 네. 글린 데이비스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11월 말에 중국을 갑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면 여기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지난주에 박근혜가 우다웨이가 박근혜 평양 씨가 갔다 왔죠. 그래서 자기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런 뻘소리가 그런 맞습니다. 배경에서 나오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겠다고 하고 어느 날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고 피가로야 있잖아. 피가로지야. 피가로지에서는 정상회담 용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날 BBC에서는 못 못 진정성이 믿겠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여기 청와대가 이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냥 일면적인 평상시의 말이다라는 걸로 하고 있거나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도 헷갈리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은 5.24 해제 조치를 고려할 사항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건 국회 이제 감사에 나오는 네.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통일부는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온 정부 부처 당정청이 다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홍사덕 씨가 자기가 연내에 방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코미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평양에 탈북자 들여보내갖고 급변사태 만들라고 들여보냈다가 지금 잡혔잖아요. 잡혔잖아요. 잡힌 상황인데 홍사덕 씨가 자기가 또 들어가겠다니 정말 너를 뛰고 있는 그냥 거죠. 얘네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여튼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외신들도 멍청한 게 이런 제 얘기까지는 안 들으시겠죠 외신에서 피가로지 이런 데서 네. 박근혜한테 정상회담 의지를 물어보는 건 전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가 정상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포석을 의미를 네. 정상이 아니니까요. 뭐 정상도 아니라고 생각할 뿐더러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회담에서 나오는 의제는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기본 문제죠. 그 평화는 바로 전쟁을 없애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럼 전쟁을 없애려면 전쟁을 담보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다 없어져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도 실현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싫고 비핵화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도 통제를 통해서 사전 조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물밑에선 이게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못마땅하잖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활발히 한다는 전쟁을 강제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정전협정이고, 그죠? 존재감으로는 주한미군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못마땅하거든. 근데 어떤 당을 보니까 평화협정이 강령에 있다는 거야. 주한미군 철수도 있어. 주한미군 철수도 어쨌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단계적으로든 뭐든 철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빨갱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당의 이 강령 자체가 문제라면 육자회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육자회담에서 논의되는 육자회담 불만인 거지 지금 통합진보당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의제가 상정될 수밖에 없어요. 네. 기본이 평화협정 얘기니까. 근데 이 상정이 됐다고 해서 관철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협상이 본격화될 테니까 본격화된 이 협상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일단 국내에서 알려지면 불편한 거야. 그죠. 그리고 논의가 되더라도 정부의 입장만 관철되기 원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논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란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우리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복지 예산을 엄청 줄이고 있어요. 복지공약 후퇴했다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방 예산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방 예산을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복지 예산이 증가 때문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하고 있는 김관진 씨예요. 네. 이런 상황이 씨가 이제- 욕이라고 하니까 자꾸 붙이고 싶네. 원래는 그냥. 근데 이 정권의 기본이 미국의 따스한 입김이 없으면 안 되고 동맹이 없으면 국가 안보를 지킬 수가 없는. 근데 사실 국가 안보라고 하지만 정권 안보죠. 정권 안보를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의제화가 되면 이것을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냥 좋으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어떠한 폐악을 지켰는가 존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논의 의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실현할 지금 정당 실현까지는 좀 그렇고 앞장서 주장하고 이야기할 정당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통합진보당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정당들도 하겠지만 그 앞장서서 이야기할 정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통합진보당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진님 통합진보당 당원 일리가 있네요. 아니시죠? 그런가요? 저 당원이에요. 저 되게 오래된 당원이에요. 저 대학교 때 가입했거든요. 진짜? 네. 저는 통합진보당 때문에 최근에 엄청난 행운을 누렸어요. 제 휴면 계좌를 찾았어요. 제가 저는 사실 그때가 민주노동당 때였거든요. 저 민주노동당이 뭔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경희대에 데이트를 하러 갔다가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는데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면 팥빙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입하고 거의 무슨 교회의 그런 수준인데요. 그래서 팥빙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로 죽도록.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고 그냥 계좌번호랑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CMS가 없어서 이거 그냥 적어가되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CMS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없었고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5,000원씩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해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몰랐고 그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뭔지 모르지만 진보 정당이라고 하니까 이런 진보 정당이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5,000원씩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외국을 갔는데 그렇게 또 오랫동안 부었던 적금 같은 거 제가 절대 안 깨거든요. 전 주식을 사도 한 5년씩. 네, 그래서 이걸 괜히 이거 탈퇴하면 괜히 뭔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국을 가면서 통장에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을 위한 통장을 남겨놓고 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당비만 나가는 거야. 그걸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막 찾다가 딱 보니까 거기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 생활 굉장히 오래 할 생각이었구나. 네, 휴면 통장에 100만 원 넘게 들어있었어. 이거는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신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죠. 앞으로 당비 못 나가나요? 다 뺏쓰고 앞으로 당비 못 나가나요? 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막 180일이라는 규정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가처분 신청으로 활동 정지를 시키는 거죠. 목적은 1차적으로 이 여론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저는 상황. 이 상황 있잖아요. 이게 한반도 상황이 사실 박근혜 씨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타결을 향해서 간다거나 이런 막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논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자신들이 사실 존재 기반이 너무나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흔들려 버릴 때 민심이 동요하지 않으려면 국민을 입닥치게 해놔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은
정권이만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이 존재를 하면 이거를 국회에서 열심히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럼 이건 보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국내외 전체 안 될 상황에서 수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그동안 격리시켰던 일정 정도 종북으로 몰아가지고 국민적 관심과 또 혹시 내가 관여하면 뭐가 될 것처럼 해서 했던 이 격리를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건 사실 정말 그럴까가 아니라 이건 사실 역사적 경험도 그렇고 외국 사례도 다 그래. 이런 더구나 한반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금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것 자체가 향후 도래할 어떤 시나리오에 통합진보당은 또 있으면 안 돼. 이것과 맞물려져 가는 거죠. 일단 죽여놓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은 일단 죽여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현 정당이 내려지면 판결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못하는 건 기본이죠. 네. 근데 그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과 동일한 여타의 모든 것이 불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무섭다. 새누리당에서 바로 이제 통합진보당과 비슷한 것을 갖고 활동 목표를 해서 하는 시민사회 단체도 강제 해산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랑 비슷한 또 변종을 하나 만들어내서 또 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58년도에 진보당 해산했는데 2013년에 진보당이 존재하잖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심판 청구를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법적으로 예방적 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법률적 용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법률은 딱 뭔가 표가 나야 돼. 구체적으로 행해진 뭔가를 갖고선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법이지. 누군가의 상상에 발딛고서는 너 앞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너는 일단 감옥에 가 있어. 라거나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방적 차원이다 이런 거 예방이다 이런 표현은 진짜 싸움의 형태에서 나타났을 거 봤을 때 네. 이제 군사적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이 군사적 개념에서의 이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는 건 선제를 닮은 거죠. 네. 예. 전쟁 상황이다 지금 한국은 이미 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윗동네에 모략군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동상 까부순 모임. 그거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동까모. 네. 돈가스도 아니고 그게 뭐야. 이상해. 그리고 돈까모를 사실 북의 국상이 2011년 12월 달에 났었고 그 딱 북의 어떤 상이 딱 나고 나니까 나라 차원에서 상이 나고 나니까 미국이랑 한국에서는 지도 체제가 불안정하고 이런 때 동상 하나가 까부서지면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동요할 거고 그리고 외국에서 보기에 여기 지금 내란 상태구나 하면서 정치 군사적 개입 자체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해서 탈북자 중에 인민군 출신 혹은 뭐 힘 좀 쓰고 돈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서 돈까모라는 조직을 형성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2012년 초부터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12년 초에 보내서 2월 16일 날 한번 동상을 까부술 이거를 실행에 옮겼는데 안 됐어 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되니까 4월 15일 날 동상을 또 까부수자 해갖고 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7.27인가요? 7.27 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잡혀버렸잖아요. 잡혔고 이 사람이 술술 다 불었잖아요. 그때 국정원 누구를 만났고 조선일보 기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국정원 끈아풀인 그 사람도 같이 만났고 그리고 CIA도 있다.
돈을 대준다. 그러면서 사실 원거리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폭탄과 이런 것들을 다 들고 가서 이거 다 해놨다가 걸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북의 국경 지역에서 돈가모를 활동시켰어요. 실제로. 그리고 내부 투입을 시켰고 그렇게 삼엄하다는 곳을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는 그것이 이제 폭탄 터트리는 리모컨인지 모르고 전화기인 줄 알고 들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간만에 찾아온 아들이 어머니 이 시간이 됐는데 제가 안 오면 이걸로 전화를 주십시오. 이러고선 준 거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폭탄을 이렇게 터트리는 거였던 거지. 근데 이게 다 걸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국경 지역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2월 달부터 한국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2월 달부터 저는 기억합니다. 전여옥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 평양 출산을 원정 출산, 뭐 종북녀 막 이러면서 막 다수의 달걀 그 트위터 계정이 생겼어요. 자, 그게 지금 이제 국정원 계정이고 사이버 사령부 계정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세 발의 피죠. 이정희 씨를 공격하는 이석기 씨를 공격하는 경기 동부가 어쩌니 저쩌니 뭐 NL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걔네들이 쭉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한 게 작년 2월 달부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진보 진영 안에서의 어떤 사상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분열을 획책했어요. 이걸로 당을 깨부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북쪽 같은 동포를 향해서는 탈북자 출신들을 규합해서 동상 까부수는 모임을 만들게 해갖고 국경지대로 심어 보냈어요. 근데 두 개 다 실패했죠. 어쨌든 이런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국정원과 그 뒤에 그 시아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냐. 올해는 아예 내란 음모를 터뜨렸어. 그래서 뭘 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정당 해산까지 갔어요. 근데 댓글들의 지금 어쨌든 국정원이 댓글을 달고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절대 쫄지 않았어요. 지금 이 와중에도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만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건 국정원이 달았구나 이런 댓글들이 완전히 이제 보여요. 예,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국정원에게 시나리오나 글을 받아서 쓸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그걸 자기 머리로 계속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찾아내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비슷한 것들을 막 쓰겠죠. 아니면 이제 뭐 심리 전문하는 그 마스크녀, 국정원녀처럼 그런 사람들은 돌려서 쓰는데 그 여자가 쓴 내용도 굉장히 섬뜩했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 국정원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번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련한 댓글을 잘 보시면 그들의 의도가 보일 거예요. 근데 댓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석기뿐만 아니라 이정희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한 세력까지 빨갱이다. 그래, 이런 내용들이 되게 주되게 있어요. 그래서 촛불, 뭐 민주화운동 하는 애들, 진보 세력들 얘네 모두가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야 된다. 이런 댓글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많냐면 다음은 이런 새끼들이랑 손잡았던 민주당 차례다. 요 댓글이 이 두 덩어리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우리 역으로 그들의 계획이다. 앞으로의. 그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령을 굉장히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어디로 간지를 그냥 잘 보면 보여요. 이거 국정원 무슨 홍보 이게 아니라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면 그래요. 진짜 대선 때만 해도 이정희를 북으로 보내라. 이런 댓글이 주됐어요. 아니면 인신공격. 빨갱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종북녀 뭐 니네가 뭐 사랑하는 뭐 아버지 어버이에게 가라 뭐 이런 류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댓글이 없어요. 그런 댓글이 없고 이정희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목을 다 따야 된다. 그 다음 민주당 너네 다 죽었어. 딱 요 댓글이 가장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이제 맞고 소시기에 노렸던 이 목표들이 사실 그들 입장에서 달성되지 못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못 가는 게 아니다. 하나하나 다 준비되는 거고 만약에 헌재에서 이걸 안 받아들였다. 정권의 의도대로 안 갔다라고 하면 이미 나와 있어요. 뭘 할 건지 계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상황까지도 이미 다 국민들에게는 알려준 상황이야. 꼭 그런 걸 터뜨릴 때 하나하나 일단 국민 여론 추이를 다 봐요. 그래서 해도 되겠구나.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상황 소스를 주는 거죠. 근데 점차 이제 여론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 같은 거 무시하는 애들이 하는 게 계엄 같은 거고 긴급조치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박근혜 씨는. 아버지는 2번이나 한 정당이 아니라 정당 활동을 해산시켜버렸고 오빠 역시 한 정당이 아니라 다 해산시켜버렸잖아요. 땡크 몰고 와가지고 근데 자기는 너무 신사적인 거야. 아주 젠틀한 처사지 이거는. 자기 해외 순방 나가서 했거든. 똘마니들이. 어쨌든 전자 이걸로 쫙 사인하고 내가 뭐 총 들었어 이런 거지. 내가 뭐 태블릿 PC로 사인한 거 말고 뭐 있어? 더 야비한 거지 이제 사실은. 내부에서는 박근혜 씨를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너네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질책하는 무리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믿지 말아야 돼요, 박 씨. 왜냐면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노리거든. 죽었다는 거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저희가 정말 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평화주의자고 사람의 목숨은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돼요, 박근혜 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례를 그대로 따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잖아. 그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씨. 예? 돌아오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저희가. 죽으시면 안 돼요.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이제 당 해산까지 간 거고 작년에는 국경 지역에 침투시켰던 탈북자들 국정 끈앞풀이 평양으로 간 이번에는 거죠.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걸린 거죠.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민 중에 뭔가 좀 불순분자처럼 보이는 애들을 내란 모의를 했다고 족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7명 잡아들이고 120명은 뭐 RO인지 뭔지 이거라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북 같은 경우에는 남쪽 국정원이 평양에서 내란 모의를 하다 걸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사실 남과 북 모두 다 이제 내란 음모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국정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진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국민을 분열 지금 한반도 이 상황에서 있죠. 분단 상황에서 적대해야 되고 저 적을 이유로 적을 근거로 내가 살아남아야지 되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분단을 이유로 해서 반공 투사가 된 것처럼 해서 계속해서 기득권을 이어오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추구할 건 뭐냐면 민족 분열이고 국민 분열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궤를 같이 가는 거예요. 남쪽에서의 진보정당 탄압과 같은 동포를 향한 전쟁 책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예. 이건 우리가 통일의 환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야. 저 통일에 환장했는데. 아니 과학이고 안 하셨어요? 과학이고 반통일이구만. 그럼 어떻게 감옥에 가?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유신 시대 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잔상이 커서 박정희 유신 시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만 탄압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민주화 운동을 해서 탄압받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훨씬 많이 탄압을 당했거든요. 특히 없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부터 시작해서 여성, 심지어는 몸을 파는 사람들까지 그렇죠. 모두가 탄압의 대상이고 정말 예속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실 민주운동 하시던 분들에 비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하나를 죽자 살자 달려가는 죽자 살자 이렇게 죽이려는 지금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럼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고 나름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탄압을 당해도 죽진 않아요. 돼요가 아니라 탄압을 당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 본인이 탄압을 각오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길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수배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좀 나서는 고난들을 좀 기꺼이 이렇게 감내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있잖아요.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수탈과 억압은 그 피해가 더 큰 거예요. 자, 속이 상합니다. 정말 네. 앞이 안 보여요. 정말 멘붕이에요. 진짜 우리 멘붕에 빠졌어요. 정말 이제 왜 사람들이 정말 뭐라 그러죠? 불감증? 이제 웬만한 충격은 충격도 아니야. 국정원이 댓글 달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국방부가 달았어, 씨발. 보훈처가 달고 막 이런 상태에서 와 정당을 해체시킨대. 근데 막 정말 뻥뻥 터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말도 안 그래서 되는 사람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말 한마디 때문 아니었나요, 사실? 그죠.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개입이다. 대통령의 어떤 전국의 개입이다. 근데 그죠. 이제 거의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을 시켰어요. 그 당시 한나라당이. 근데 왜 박근혜한테는 한민자죠. 한나라당 아니라 한민자. 예. 근데 박근혜한테는 그때도 헌법재판소 간 거잖아요. 네. 예. 그거를 기획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김기춘. 네. 이 계획자도 김기춘. 자, 김기춘이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 탄핵안을 자기가 들고 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갖고 또 TV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라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 헌법재판소와 지금의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나 질이 뭐 그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다르죠 지금. 근데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실 87년의 어쨌든 성과잖아요. 예.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권력의 남용과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적인 보루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사법부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 판결에 따라서 저는 이제 관습법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지만
그때도 이제 헌법재판소 위상이 한번 크게 흔들렸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서 존재 이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길들여진 그렇잖아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치 검찰화 되면서 사람들이 특검에 쏠려 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나 뭐 대법원이 그렇다라면 그러면 또 국민들과 역사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저는 너무 이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언제나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간첩몰이하고 또 관제 데모하고 여론몰이하고 굉장히 똑같은 패턴에 어쨌든 우리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보당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정말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 같이 어쨌든 탄압받고 있는 엉뚱하게 그리고 너무 의도는 뻔하잖아요. 그것이 사실 우리처럼 전체 한반도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거는 뭐 다카기 마사오에 대한 단순한 복수다라고 보든 아니면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물타기다라고 보든 간에 다 부당한 거잖아요. 다 부당한 사안과 관련해서 누군가 이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긴급 조치를 당하고 있고 이렇다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요즘에 뭐 아니 문재인 유관순 씨가 어머니회, 유관순 어머니회라고 들어봤어요? 유관순 어머니회에서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관제대모를 하고 있어요. 이 학교에는 정교조가 많은 학교다 이러면서 이렇게 관제대모를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는 또 체육학과나 이런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금 대학교가 이제 선거 시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학교 총학생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런 또 관제데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모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좋은 일 하시면서 네. 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며 이젠 안 쓴다며 선거에 나와서 사진 찍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지금 지금 보통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탄압받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차적인 목적은 마치 여기가 아니면 되는 양이라고 하지만 그게 분열 공작이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독일의 공산당, 지금은 독일 공산당이 이 독일의 공산당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죠. 이 똑같은 건데 이 독일의 공산당이 해산이 되면서 나타났던 것은 독일의 공산당과 연결된 인사들은 모조리. 당만 해체된 건 아니에요. 당과 뭐 지방 기구, 뭐 중앙 기구만 해체된 게 아니라 인사, 관련된 사회단체, 아닌 사회단체까지 모두 다. 이건 그냥 통합진보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들의 의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게 댓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댓글에도 나오고 있고 실제 박근혜 씨랑 같이 후보자로 나와서 토론했던 이정희 씨는 정당이 지금 해산 위기에 처해 있고 문재인 씨는 그게 뭡니까? 검찰 불러갖고 9시간씩 조사받고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걔네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그 후보들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 전체에 대한 이것은 협박이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는 아닌 것 같은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런 포지션 자체를 취해주면 안 된다. 그래요. 이 결과는 네.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고 네.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나는 오늘 정말 범야권 이거 참 아쉬워요. 아쉽죠. 네. 아니 진짜 범야권이 다 모여서 하면은 얼마나 우리 이거 촛불이라든지요 이런 거에 도움이 크게 됐겠어요. 그럼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석기 씨 그 재판 댓글에 이제 다 달라붙었는데 첫 번째가 댓글이 이겁니다. 내라는 뭐가 사실이라면 사형 면책은 없을 것. 또한 그를 옹호하고 나서는 단체나 개인 또한 똑같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네. 내가 혀를 깨물고 죽겠답니까? 자기가?
모르죠. 얘네들은 그냥 영혼 없이 타자를 칠 뿐이기 때문에 좋아요 누르고. 자, 김무성 씨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보고 시자는커녕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노무현을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러면서 노무현이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물론 뭐 그 연극 있잖아요. 박근혜 씨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환생경제라는 그거 보면은 완전 욕으로 점철돼 있었죠. 그게 딱 걔네 수준이에요. 그리고 근데 거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뭐 대통령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칭호야 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또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치에 대한 이렇다면 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지금 막 그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보면은 대통령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대통령이면 대통령 칭호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정치가는 도량과 그릇이 커야 돼요. 네. 근데 사실 박근혜 씨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호칭에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왕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대통령에게 사실 대통령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칭에 집착하는 것은 이 뭔가 이 왕권에 대한 신성성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 패션 모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모델이라고 하기엔 많이 빠지잖아. 패션 모델은 아니고 그냥 옷에 미친 아줌마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이제 약간 그 왕족 혈통에 대한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정통성 없는 정권일수록 그런 거에 집착해요. 그래서 그렇죠. 꼭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각하라고 안 불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정말 간발의 차이로 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 일부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대통령도 부족해서 대통령님자 붙이라고 한다거나. 대통령님 각하. 네. 그냥 원하는 대로 불러주면 안 돼요? 그냥 한복 여왕님 뭐 이렇게? 호칭이야 뭐. 근데 그것도 트집 잡히지. 그것도 네가 하면 트집 잡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예전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요. 박정희 씨가 다카키 마사오 씨가 그렇게 열등의식이 있어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장준하 선생님께서 박정희 씨, 다카키 마사오 씨를 한 번도 각하나 대통령 이런 거 붙여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국의 최후 군인이 광복군으로 둔갑했으니 진짜 광복군이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준 선생님이 사실은 이것이 목숨 걸 일이라고까지 본인이 뭐 아셨겠죠. 예, 그의 지난 행적을 아는 한. 근데 한 번도 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장준 선생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육성은 아니지만 굉장히 흡사한. 예. 장준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씨. 박정희 씨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우리의 독립광복군의 총뿌리를 겨누었으니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는 것은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수치입니다.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